네, 성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민의 세금이 13조 원 가까이 12조 8천억 원인가요? 들어갔고요. 현재 정부가 한 6조 원 가량을 회수를 했는데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왔는데 오늘 새롭게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초대석 시간에 신재윤 금융위원장님 직접 오셨는데요. 이 얘기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융매각의 위원장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매각 관련해서 매각안을 발표를 하셨죠? 민영화 방안을. 예. 주요 내용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에 이제 취해왔던 일괄 매각 방식 대신에 네. 우리금융의 14개 자회사를 3개국으로 나눠서 지방은행 계열과 그다음에 증권 계열, 그리고 운임은행 계열로 해서 분리 매각을 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빠르면 지방은행 계열과 증권 계열은 바로 7월 중에 매각 공고가 나갈 것이고 증권 계열은 조금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갈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일괄 매각 방침에서 이제 이번에 중요한 변화는 분리 매각인데요. 우리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이 이렇습니다. 공적 자금 회수의 극대화, 그리고 신속한 매각, 금융산업 발전인데요. 분리 매각은 이 세 가운데서 그럼 신속한 매각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건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3번에 걸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회수를 극대화하려고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분리 매각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그리고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3가지 원칙을 다 충족시켰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리 매각을 하게 되면 일괄 매각할 때보다도 어떻게 좀 개별 회사들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값을 좀 더 제대로 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매각보다 좀 불리한 건가요? 뭐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죠. 근데 오늘 저희가 발표하고 나서 우리금융 지주가 가격이 오른 걸로 보면 시장에서 분리 매각하는 것이 더 공적 자금의 회수, 즉 값을 더 칠 것이다. 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게 큰 덩치의 금융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분리 매각하면 관심 있는 곳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금융 민영화에 직을 걸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위원장 취임하시고 나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한 13년 됐습니다. 우리금융은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지 그간의 과정에서 이제 상호금 기간을 이제 정부가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우선 조직 자체가 좀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또 투자가 필요한 곳에 의사결정 구조가 정부의 승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보나 감사원의 감사를 직접 받기 때문에 어떤 좀 모험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우리금융 자체가 더 이상 놔뒀다가는 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우리금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민영화를 했었더라면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공적자금 투입이 돼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그런 후유증이나 어떤 부작용을 이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이제 정권 초기에 이런 걸 추진을 해야만 동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이 있지만 직을 걸고라도 하겠다라는 뜻이 제가 하여튼 있는 동안에 우리금융은 꼭 민영화를 해서 시장에 돌려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아마 신재윤 위원장님이 금융위원장 오시기 전부터 또 정부 안에서 기재부 차관도 하시고 우리 금융의 쭉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방점을 찍고 국민들의 자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분리 매각이 잘 된 방안이냐 여기 여쭤봤더니만 시장의 판단을 좀 보겠다 그러셨는데 오늘 주가는 우리 금융이 강합니다 발표하시고요. 지금도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지금 3.8%가 올랐습니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일단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의 숫자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시장의 신뢰를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나마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분리매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은 아니다.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추진하는 방안은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영을 하겠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금융 민영화에 상당히 좀 방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분리매각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셨고요. 그 밖에도 보면은 취임하시고 나서 4대 TF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주요 현안들을 저도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제 서민금융 이런 게 또 관심이 있고요. 예. 또 이 주식 불공정행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쪽도 검찰이랑 같이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예. 앞으로 10년 이내에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로 높이겠다. 소위 10-10 밸류업 전략이라는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예, 큰 그림 비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제가 추진했던 뭐 우리 금융 민영화가 됐던 뭐 지배구조의 개선이 됐던 아까 불공정거래 척결이 됐던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 쭉 누적된 현안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우선 처리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지금 부가가치 기준으로 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그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한 7% 정도 수준입니다. 요거를 10년 안에 10% 정도로 저희가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호주가 우리나라와 같이 7%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10%를 넘는 그런 것을 보고서 저희도 이제 잘만 짜면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부분이 이제 노령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연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금에 맞는 상품들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지금 세계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금융업 진출을 통해서 소위 금융 한류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은행 중심의 어떤 성장이어서 자본시장을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7% 정도 수준의 부가가치 기준에서 한 1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GDP에서 금융업이 7%의 비중에서 10%를 올린다는 게 3%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사실 큰 거 아닙니까? 엄청 큰. 엄청나게 큰 어떤 금융업의 위상 변화고 갈 일입니다. 이제 노령화 사회 연금이나 이런 쪽에 주목하시고 있다 그랬고요. 아시아 금융시장 우리 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초석들이 있고 대형 IB 설립한다고 해서 증권사들은 이미 뭐 자본금 3조 원으로 늘려놓고 이런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자본시장 쪽에서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아직까지는 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금융의 발전이라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게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젊은 분들 또 우리나라의 그 인구 DNA 이런 거를 봤을 때 금융산업이 이제 차기의 산업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사전에 이제 질문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금융시장이 워낙 최근에 약간 패닉 상태로 갑니다. 미국의 소위 출구 전략에다가 다시 또 이번 주에는 중국 쇼크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또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좀 하시고 나름 방안을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도 그렇지만 뭐 회사채 시장이나 채권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지혜를 모으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버냉키 발언 이후 또 중국의 경착륙 우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금 시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내로입니다. 특히 이제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을 보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고 또 최근 며칠 사이에서는 우량 기업도 좀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회사채 시장은 그렇고요. 또 저희 방송은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또 특별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님 모셨으니까 조금 정책적으로 기대를 하고 안심을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요? 자칫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등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경제의 펀더멘탈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경제가 뭐 그렇게 최근에 급락세를 보일 정도의 그렇게 펀더멘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주식에서 투자를 해주시면 아마 예상했던 거와 같은 그러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성투 초대석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직접 관련된 내용들과 우리 금융산업의 비전을 들어봤고요. 또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시장 대책도 좀 알아봤어요. 신재윤 금융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